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 근래 샌드박스나 마나코인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건데, 서서히 메이저 코인들이 서서히 사토시 마켓에서 올라가면서 아마 원화 마켓에서 서서히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메이저 코인들한테도 분명히 찬스가 올 거다. 그걸 이제 먼저 필두로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것도 호재거리 뉴스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 기준이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한국 투자자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많이 기다렸던 뉴스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내일 통과될 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회의가 개최돼서 그 결론안이 도출돼서 아마 직접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어쨌건 코인리스하고 이제 독점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는데, 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폴리곤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요 근래 특히나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빼고는 유니스왑하고 아마 이거 두 개를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투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0%가 올랐으니까 익절을 하시거나, 이거는 개인의 마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장투에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예,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금융 세력들한테, 엘리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검증자들한테 검증이 다 끝난 코인이거든요. 폴리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냥 장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고, 당장 사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어저께 제가 여기 빅디젤님이 감사하다, 돈 얼마만큼 벌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도 기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고정 댓글 달았는데, 찰리님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디센트럴 랜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600원대에 구매했는데 찰리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멀리 내다보시는 안목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겸손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 익절하고 졸업할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마 했는데 집을 구매할 돈이 생기니 꿈만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문장 하나 써주시는 게 저한테는 진짜 감사한 거고 되게 보람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겸손한 문장을 써주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탓이 아니라, 제 덕이 아니라 이분의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비케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특히나 파일 코인이나 여러 개를 막 호라이젠이나 지캐시 이런 걸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3천 전체를 디센트럴 랜드에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운이죠. 결국에는 제 운이 아니라, 제 덕이 아니라 이분의 운이 전형적으로 작용한 거죠. 저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생색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건 이분의 운이라고. 저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해드릴 뿐이에요. 아, 이거 괜찮다, 진짜 검증 받은 거다, 웬만하면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찰리님 리플이 승소한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하시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근데 매도를 걸어놨다가 매도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적은 금액이라 이클과 고민되네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두 개 다 그냥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댓글에 네오코인에 관해서 왜 언급을 안 하시냐, 요 근래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거의 한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회에 국제 무역 엑스포 포럼이 이런 게 개최됐었는데, 여기서 다홍페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윈윈 방향으로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일개 코인의 CEO인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키노트로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분이 뭐 되새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국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연설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오코인에 물려 계시는 분, 네오코인을 투자하실 분, 관심 있는 분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화하는 상황과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글로벌 가치와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시장 수요를 공동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않을까요? 한글로 아마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하고 뭔가를 지금 글로벌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오 자체가. 그래서 시 주석은 중국이 고위급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화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데 있어 확고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가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 세계를 포용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조치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개 CEO가 그냥 코인 회사의 CEO가.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깊게 연관돼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윈윈하는 방향으로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제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하고 네오코인하고 온톨로지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뭐 폭발하든 안 하든.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판단이에요. 저는 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저도 매도를 준비하고 있고 자 그리고 회장님 뒷주머니 의혹 아로와나 토큰 빗썸서 투자 유의 지정 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코인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판가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빗썸 거래소에서는 자 짜잘짜잘한 알트코인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파동도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되게 유혹을 되게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빗썸 거래소가. 근데 투자 유의 지정했다가 해제하면 폭등을 해버려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왜 이런 거를 이제 말씀 많이 안 드리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들어있는 이미 검증받은 코인들에 관해서 웬만하면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김치 코인이나 시총 작은 규모의 코인에서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확률상 봤을 때 좀 롱런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남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베리 실버트나 아니면 그 DCG 자산운용사의 글렌 허친스 그분 같은 경우도 웬만한 코인 다 98%, 99% 되는 코인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란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을 웬만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 웹 3.0을 기반으로 해서 뭐 제가 지캐시나 뭐 호라이젠이나 아니면 뭐 파일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승인 나고 추후에 갈만한 코인들 ETF가 승인될 만하니까 저도 거기까지 보고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코인이 왜 마나코인 같이 안 올라 막 샌드박스 같이 왜 안 올라 뭐 개인의 판단이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샌드박스에 많은 투자를 안 했어요. 다른 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도 왜 내가 투자한 뭐 어떤 일개 알트코인은 왜 많이 안 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뭐 그러나 거기에 연연해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많아요. 언제나 또 다른 기회는 찾아오고 다 뭐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아무 뉴스도 개발진의 아무 소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려있는 사람 빼고는 이거 투자할 사람 전혀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그 뒤통수를 아마 분명히 칠 거고, 체인링크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고,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트렌드를 타고 어느 정도 뭐 윈드서핑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포스로 전향되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발행량도 감소된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인 게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면서 포 그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어온다. 뭐 이런 메커니즘적인 게 있으니까 베리 실버트가 가지고 있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것에 그 상황에 관해서 믿든 안 믿든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거는 마지막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스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렇고, 파일코인도 아직까지 분기를 못하고 야금야금 다시 상승하는데, 어쨌건 뭐 욕하고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호라이젠은 뭐 젠도 런칭이 코앞에 있고, 라이트코인도 댓글을 보니까 그분이 50만 원에 물려있다, 49만 원인가? 거기에 물려있다라고 제가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49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근데 100만 원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물려 계신 게 의미가 없어요. 다 이것도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일 땐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뭐 스텔라 루멘, 지캐시 자 괜찮고,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코인에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코빗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있죠. 이거랑 같이 견주어서 보시면 돼요. 코빗은 다른 타 거래소들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코인 상장시켰다가 상장 폐지를 쉽게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고 김치코인에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서 괜찮은 코인이 있다, 여기 김치코인 상장돼 있다, 그러면 검증 과정이 끝난 코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김치코인은 보시면 되고, 저한테 댓글에 유행이 너무 뒤쳐졌다, 왜 그래스케 자산 운용사에 있는 뭐 코인만 보시냐, 뭐 NFT가 어떻고 메타버스가 어떠니. 근데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디센트럴을 되게 오랫동안 립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해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게 스티밋에 제가 글을 쓴 거거든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페이스북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자결제 생태계 조성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들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무엇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 무슨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어, 노비 지갑이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요. 근데 제가 상상으로 이 글을 썼었어요. 그때 제가 유행에 뒤처졌나요? 이 문장을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아실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만나 소통과 교감 및 화폐나 물품의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연동된 가상 쇼핑 공간에서 굳이 구매자가 중국 상하이에 가지 않더라도 상하이 백화점을 시각 및 청각으로 느끼며 보이차를 구입하고, 프랑스 파리에 뽀숑을 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에 뽀숑 초콜릿이나 잼이 진열된 상점을 지나며 상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구매자는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할 때 가상화폐가 쓰일 것이 명백하며,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종국의 화폐 체계에서는 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제가 이때 페이스북하고 가상현실하고 가상자산하고 엮어서 이 문장에 담았거든요. 제가 이 글을 썼어요. 그때 제가 유행에 뒤처진 사람인가요? 그리고 지캐시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본인의 어떤 그 삐안머니를 팔아가지고 자유를 살 거다, 지캐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중이란 사람들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막 그런다는 거죠. 언제는 뭐 FATF에서 권고안에서 익명성 코인 뭐 차단한다, 그래서 이 코인 사라질 거다, 엊그저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자, 젠두 메인넷 런칭이 5일하고 19시간 남았다. 제가 이걸 매일매일 보여드린 이유는 오죽하면 호라이젠에서도 홈페이지 제일 앞 페이지에 이 카운팅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려놨겠어요. 여기다 올려놨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개발했던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뽑아내면서 호재거리를 던지겠죠.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코인을 지금 현재 가격대에 사셔라 이런 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어쨌건 전 뭐 예전에 항상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WRX 코인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WRX는 바이낸스하고 깊이 있게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인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중국이, 자, 인도가 코비드-19 때문에 좀 힘들 때 여러 가지 의료 장비나 아니면 마스크를 통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예,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인도하고 중국이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투쟁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간간히 미디어를 통해서 막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레포트나 자료를 봤는데 2007년도부터 서로 무역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교류 관계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인도가 전형적인 미국이냐, 미국 자본이 움직이냐, 중국 자본이 움직이냐, 제가 그거에 관해서 좀 이제 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도에서 탑 페이먼트, 그러니까 최고 페이먼트 펌이 있는데 이 페이티엠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결제하는 거에 관해서 자 고려를 한다. 이게 11월 4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근데 페이티엠이 제가 인도에서 가장 큰 결제 시스템이다. 되게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자본이 좀 꽉 잡고 있어요.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미국 자본도 껴있고 뭐 소프트뱅크도 관여가 돼 있는데, 엔트그룹이 29.6%하고 자 여기 알리바바가 7.2%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중국 자본이 벌써 그 인도의 결제망에 관해서 벌써 꽉 쥐고 있는 거예요. 7.2%하고 29.6% 더하면 도합 38% 정도 되거든요. 거의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2.8%, 자 그리고 여기 엘베이션 캐피탈 17.2%, 그리고 엔투그룹 다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소뱅이거든요. 19.6%예요. 이런 얘기가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코인베이스 어쩌저쩌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게 게임이 되겠냐, WRX가 게임이 되겠냐, 이게 마지막 판. 저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퍼즐을 맞춰서 방향성을 잡아요. 제가 내피셜로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미국의 초기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19만 9천 건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이는 1969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에 보고된 청구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경제는 잘 돌아가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유행의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락다운을 어느 시기에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수당 청구 지수가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많이 잃겠죠.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거리가 생기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거기다 대고는 직접적으로 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의 산불 위험이 급증을 해서 지금 뭐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고객에게 전력을 차단합니다. 오죽하면 불날까봐 전력을 차단했대요. 남부 캘리포니아 고산지대 그쪽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건조해요. 지금 전 세계가. 특히나 뭐 미국이든 아니면 뭐 유럽의 일부 지역이든 뭐 중국의 일부 지역이든 엄청나게 건조해요. 수확량은 감소하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기상이변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해서 에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뭐 이게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뭐 우유값이나 계란값이나 뭐 치즈값이나 아니면 뭐 농작물 값이나 그게 갑자기 급락을 해버릴까요? 저는 반대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가뭄이 오면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아마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이거는 조사를 따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당장 코인을 뭐 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뭐 람보르기니를 사야지, 나는 뭐 집을 뭐 어디로 이사 가야지,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 살아남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노아의 방주 삼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